안녕하십니까. 저는 정효중입니다. 올해 나이는 71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남식입니다. 나이는 65세인가 66세인가 그렇습니다. 저는 22살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60세까지 49년 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했습니다. 저는 주로 농촌 지도 분야, 60, 70년도에 쌀이 없어서 배가 고프던 시절에 그 쌀 증산을 위해서, 그 식량 작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. 저는요.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.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나요? 예. 완전 세세하게까지는 안 필요. 저는 조금 받아서. 저는 국민연금이거든요. 네네. 네, 국민연금이라서 이유가 어. 있어요, 사실. 50만 원 정도. 네, 50만 원 정도. 공무원 연금이신 거죠? 네, 저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본인의 연금 수령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상위 몇 퍼센트 정도 생각? 저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네. 불만도 없고 네.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없고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, 우리 나이 때에 받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을 또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.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? 국민들이 받는 연금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저는 물론 40년 가까운 세월을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연금을 넣었지만은 그분들보다는 액수가 조금 많잖아요. 네. 현재 화폐 가치로 그 환산을 했을 때. 네.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 연금에 지금 받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뭐 많다 적다를 얘기를 하지 않게요. 저는요, 국민연금이거든요. 저는 한 50% 안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은요, 국민연금이 한 10몇만 원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. 네, 농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요. 왜냐면 강제로 기본적으로 불입을 했을 때 평균 한 7, 80? 네. 그게 평균이라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국민연금 굉장히 짜요. 그래서 저는 50만 원이면 50% 안에 들지 않을까. 왜냐면은 국민연금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요.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됩니다. 내가 이제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. 그럼 월급이 얼마다, 얼마 이상이다 하면 기초연금이 깎여 나가는, 국민연금 그 수준에 맞춘 거거든요. 사실 올릴 수도 있었는데요. 왜 기초연금이 중요하냐면요. 어르신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. 각 지역 자치별로요.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. 기초연금을 받는 자로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. 기초연금을 받는 자로서 이런 일자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.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바늘구멍에 낙타가 통하는 수준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50만 원을 맞춘 건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듣고 따져보고 하니까 저희가 애매하게도 제가 30% 안에 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 그 기초연금은 국민의 70%가 네네. 받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걸리지 않을까. 그러면 괜히 노출만 되고 말이야. 어떤 방법으로도 세금을 때려맞지는 않을까. 이런 노파심도 있어서. 제가 지금 퇴직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. 네. 초창기에는 건보료가 32만 원인가? 그렇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. 건보료가 그 매년 이렇게 산정을 해요. 네. 월소득과 이제 전체 소득과 해서 산정을 해서 다시 설정하고 그러는데, 초기에는 32만 원 정도 내다가 지금은 13만 원 정도 냅니다.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?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더 많이 냈어요. 엄청 많이 냈는데, 전체 수준이 15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, 저는 그래도 300만 원 가까운 액수를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13만 원 정도 내는 것은 괜찮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국민연금은요, 직장의료보험이 있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. 지금 물어보신 건 지역의료보험을 얼마 내느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는 저희 때는 퇴직 후 1년인가는 그 직장에서 다녔던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고, 최근에는 직장을 다녔을 때 3년까지 의료보험을 낼 수 있어요. 그래서 막말로요. 사실 저는 직장 의료보험 그만두고 나서 그 혜택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는 남편이 직장을 안 다니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역 의료보험을 내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안 되겠다.
취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도. 그래서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. 아.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료보험을 내서 5만 원 이하를 내고 있습니다. 사실 오. 너무 행복합니다. 사실은 이 혜택을 확 줄여버리니까. 그러면 지금 5만 원 이하 내시고 원래 막 부담스러울 때는 어느 정도? 부담스러울 때 37만 원 냈어요. 아 많이 네. 줄이셨네. 그리고요, 지역의료보험은요,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여타적인 거를 탑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의 그 조정은 있겠지만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약간 연금액도 사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계속 오르잖아요. 그쵸. 국민연금. 물가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300만 원이면은 좀 큰 돈이고 시장에 가도 그렇게 겁이 안 날 돈이었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꽤 올랐잖아요. 네. 네, 잠깐만 꽤 올랐는데 연금의 그 상승률하고 물가의 상승률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따라갈 수가 없죠.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연 2.3% 뭐 3%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생활 물가라고 해야 되겠죠. 네. 예,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, 그 생활 물가는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연금액의 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가지만 또 사람이 사는 방법이 꼭 불평만 하고 자기 불만 정보가 내비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예, 그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은 고기를 3번 사 먹을 걸 2번 사 먹으면 되는 거고, 예,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2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수입액이 들쭉날쭉하지 않잖아요. 일정한 금액을 일정 내에 1년 내내 정해진 금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나 저나 수입액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, 우리가 힘들다,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평이하게 살고 있습니다. 주로 의식주에 해당합니다. 식재료 먹고 사는데 예. 근무를 할 때는 이렇게 옷도 철철히 사 입어야 되고 유행이 바뀌면 옛날 옷을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. 예, 그런 일이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. 유행이 지난 옷을 입든 오래된 옷을 입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분야에서도 또 전략을 할 수가 있고 주로 식재료 먹고 사는데 거기에 아마 한 70~80% 그렇게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갖고 생활이 안 되죠. 50만 원. 기대도 안 하고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통장에 들어오면 차곡차곡 그냥 쌓이기만 합니다.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안 된 상태에서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버틴다 해도 150만 원이 안 되니까 부럽지 않고 안타까울 뿐이죠. 내가 버텨줄 수 있으면은 버텨주겠는데 예,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아는 사람이 57년생인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. 불평하죠. 공무원 연금 받는다고 말이야. 기초연금도 안 주고 이게 뭐야. 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씨 300 이상 받으면 됐지 뭘 더 바래. 내가 막 이랬거든요. 솔직한 얘기로 누구에게 나 기초연금 안 받아. 아니 신청 안 했지만 안 받을 것 같아서 아직 신청 못 했거든요. 사실 저는 기초연금 받고 싶습니다.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? 들어오는 답변이 부자네 이 소리가 딱 들어와요. 물론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거나 사학연금을 받는다거나 군연금을 받는다면 예외예요. 그건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기초연금 안 받아 이런 말 안 해요. 저는. 3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네,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보험금에서 또 쪼개가지고 별도로 개인연금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. 그렇게 공무원이 보험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. 네. 국가에서. 겨우 먹고 살 만큼 주는 거고 애들 학교를 이렇게 보낼 정도 과외 같은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공무원연금은 내가 많이 냈고 싶다 해서 많이 냈고 적고 냈고 싶다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급여액의 몇 프로가 정해져 있어요. 연금법에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연금을 넣고 살겠습니다. 국민연금을 제가 그 과거로 돌아간다 하면 열심히 불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네. 맞춰서 했다. 저는 솔직히 조기연금을 받았거든요. 국민연금도. 네. 받으셨어요? 땡겨받았습니다. 아니 조기연금 신청할 그 시점에서부터 했어요. 사실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.
국민연금만큼 효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살짝 후회가 조금 되긴 해요. 더 높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금액을 잘랐구나.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최근 몇 년 뒤로 간다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딱 복선에 깔려 있어서 땡겨받으면 그게 계산해보니까 돈이 얼마니까 이게 더 투자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돈이 모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. 예, 저는 했습니다. 저는 뭐 공개할 일도 없고 이게 뭐 돈이니까 아니 물론 돈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굳이 우리 아이는 좀 어려요 지금 아직 20대라 제가 좀 애를 늦게 낳은 편이 관심도 없고요.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. 우리 아이는 내가 생활하는 거 보면 부르주아야. 요즘 애들 20대가 그런가 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거니와 알려줄 일도 없거니와 아껴서 써고 알뜰하게 쓰고 이 배달 음식 이게 뭐야 이 택배비에 뭐야 그러고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저는 부부이 살고 있고 네. 영감 할머니죠 이제 영감 그리고 큰딸놈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함께 사는 건 아닌데 이게 각기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3명 있어요 지금. 저는 멋진 우리 남편, 네, 그다음에 우리 아주 귀한 아들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어요. 한 달에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게 이 정도 들지 않을까요? 저희는 알뜰하게 살기 때문에. 1인 가족에 200만 원, 3인 가족에 350만 원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. 그지 1인에 150이니까 100만 원 내가 조금 더 쓰네요. 네. 우리 20대라 우리 아들이 좀 그건 별로 없습니다. 먹고 사는 데 쓰는 거니까 네. 옷을 사 입는다든지 뭐 기금속을 한다든지 그런 때는 지났잖아요. 네. 그런 때는 지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다음에 세금, 건보료, 수도, 전기, 관리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나?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 200만 원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된 것 같아요. 저희 세대가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시는 세대가 많이 와요.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할 세대가 많아요. 경조사비가 은근히 많이 나가요. 그래서 경조사비 좀 나가는 것 같고 휴대폰 요금 뭐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나가요. 왜냐면 세 식구니까 우리 아들도 많이 나가고 우리 남편 그리고 뭐 집안 관리비 주거비 그쵸? 또 집에 낡다 보니까 또 가끔가다 또 고장이 나네? 고장이 나면 또 수리비가 엄청 들어. 또 자동차 한 대 굴리잖아요. 기름값에 뭐 자동차 보험료에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여행 또 한번 가야 되잖아요. 그래도 이 나이에. 그럼 또 여행 가면 또 여행 경비에다. 사실 어떻게 보면 350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. 아까운 지출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좀 그러겠는데 지출하는 돈 중에 조금 내가 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의료비가 가장 아까울 것 같습니다. 실버 세대들이요 병원을요 백화점 쇼핑하듯이 다녀요. 그러고요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외식비. 왜냐하면 주부잖아요. 내가 해 먹으면 더 퀄리티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요즘 여자들이 살림을 안 합니다. 배달 시켜 먹고 외식을 갑니다. 저는 매일같이 밥을 하는 여자. 주위에서 그러더라고. 요즘 그런 여자도 있어? 부럽은 게 아니라 참 칭찬을 하고 너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. 나는 장도 담가 먹는 여자. 김치도 다 내가 담가 먹어. 물론 요즘은 가끔 시켜 먹긴 해요. 외식비는요. 진짜 아깝습니다. 제가 하는 것이 다양하지 않아요. 보통 사람들이 무슨 뭐 골프를 한다, 뭐 헬스를 한다, 뭐 해외여행을 간다, 뭐 이렇게 또 자기 취미 활동을 이렇게 뭐 그림 모으기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해보질 않았어요. 해보질 않고 또 뭐 관심도 없고 아침에 밥 먹고 사무실 가면은 사무실 일하고 저녁 해 넘어가서 퇴근하면은 집에 오고 이게 딱 40년 동안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, 일요일은 집에서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편히 쉬는 것이 최고지 그때 뭐 어디를 가서 뭐 취미 활동을 하고 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으려나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찾아다녀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본인이 찾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별로 없어. 아파트 관리비 줄일 수 있습니까? 줄일 수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어떻게 줄이냐면요. 전기료, 물값 쓰지는 않아도
전기줄이 꽂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.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전기 밥솥이라든가 대기 전력이 되게 많거든요. 주거비는 줄이기가 참 어렵습니다.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경비비라든가 그 관리소장 월급이 다 나가잖아요. 그럼 못 줄여요. 줄일 수 있는 거는 전기료, 물값 거기서 줄이려고 하죠. 그래서 막말로 전기밥솥 안 쓰죠. 전기료 확 줍니다. 전기밥솥 보온 안 하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. 요즘 때는요 밥이 안 상해요. 하루 종일 써도요. 밥이 안 차요. 전자레인지 안 돌려도 돼요. 깜짝 놀랐어요. 10,000원 이하가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꽂혀 있잖아요. 뭐 네. 24시간, 48시간 꽂혀 있습니다. 경조사비 못 줄여요. 나 결혼식 때 온 사람들, 친구들,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오신 분들 안 가면 그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. 맨날 뒤가 땡겨갖고 어떻게 살아요. 그리고 품위 유지비. 나이를 먹을수록요. 품위 유지비 그런 말이 있죠.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. 참 어려운 말인데 그렇습니다.